계속해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와 임의의 상수, 자 a, b에 대하여 그랬는데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 곱하기 확률 변수 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단순히 a에다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곱하고 더하기 b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 x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확률 분포표를 x1, x2 해서 xn까지 있고 이때 확률들이 p1, p2 해서 pn까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x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럼 여기가 p의 x는 이꼴 x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는 김에 그냥 이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건 칸을 안 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기대값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 기대값은 봐.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한 거 아니야. 이 새로운 확률 변수는 기존의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해주고 플러스 b를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가 나올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얘 값을 결정하는 건 a하고 b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확률 변수 x고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 확률 변수 x가 스몰 xi라는 값을 가졌을 때의 확률 pi와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 값을 결정하는 건 xi고요.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가 xi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 결국 그때 확률은 pi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썸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게 바로 요 놈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어 헤쳐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i는 1부터 n까지 뭐가 됩니까? a, x, i, pi가 되고 플러스 b, p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봐. a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생략할게요. xi, pi가 되는 거고 플러스 b는 그냥 시그마 앞으로 빼주시면 시그마 이거 생략하고 p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놈이 뭐야? 이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야? 이놈은 그냥 확률값 다 더해준 거니까 1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치?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요. 단순히 a에다가 x의 기대값 곱하시고 플러스 b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이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뭐 점수를 30점, 40점, 50점을 맞았어. 어떤 애들이 수학시험을 봤더니 3명이 이 점수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야, 이 점수를 그냥 성적표에 적어서 보냈다가는 어머니들이 그냥 뒤로 다 넘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 다 2배씩 올려줬어. 그럼 얘가 60점, 80점, 100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얘네들의 평균은 40점인데 얘네들 즉 2배씩 해준 값의 평균은 당연히 2배인 80점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봐. 야, 이거 2배씩 해주는 건 너무했다.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너무 조작이 심하지 않냐. 그냥 30점씩만 올려주자. 그래서 얘를 60점, 70점, 80점을 만들면 원래 평균은 40점이었지만 30점씩 올려줬을 때의 평균은 70점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도 정확히 30점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평균이라는 것, 즉 기대값은 A배를 해주면 그냥 A배 해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B를 해줬으면 그냥 평균도 더하기 B만큼 올라간다. 뭐 혹은 B가 음수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적절치 않은 예제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그냥 이걸로 생각을 해볼까? 분산은 봐. 예를 들면 지금 그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30점, 40점, 50점인데 만약에 점수를 2배씩 올렸어. 그러면 60점, 80점, 그 다음에 100점이 되겠죠? 그럼 봐. 이때는 평균이 40점, 이때는 평균이 80점이 됩니다. 그럼 분산의 의미에서 본다면
편차들은요.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점이고요. 얘는 편차 빵이죠. 얘는 편차 10입니다. 이랬던 애들이 편차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평균이 80이니까. 편차 0이고요. 그 다음 편차는 20으로 바뀝니다. 즉 편차들도 2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2배가 됐다면 그 제곱은 4배가 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확률 변수를 A배씩 해주게 되면 분산은 A 제곱배만큼 증가를 합니다.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A 제곱배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30점씩 올려준 경우를 본다면 70,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평균이 70이 되겠죠? 그럼 봐. 얘네들의 편차는요. 60 빼기 70이니까 마이너스 10. 얘랑 똑같네요. 그 다음 70 빼기 70이니까 0. 40 빼기 40 편차랑 똑같죠? 그 다음 80 빼기 70 10점이네. 50 빼기 40과 똑같습니다. 즉 단순히 점수를 B씩 더해줬다라면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렇잖아. 딱 30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에서 이 플러스 B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 곱해진 A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A배가 되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의 X의 분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렇고요. 이것도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yi를 단순히 어떻게 한 것뿐이야. 지금 axi 플러스 b로 변형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yi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yi 대신에 axi 플러스 b를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ey라는 건 결국 1번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2x 플러스 b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놈들을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는 그냥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b는 그냥 날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플러스 b와 여기 플러스 b는 빼기니까 남는 거는 이제 요놈의 제곱만 남는데 여기 제곱하면 a 제곱은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 줄 수가 있고 xi 빼기 기대값 x의 제곱만 남잖아. 근데 얘를 봤더니 이놈이 바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편차 제곱의 평균이더라 이겁니다. 그쵸? 얘가 누구야? 바로 분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제곱 vx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의 곱하기 기대값 x 플러스 b와 똑같고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그냥 a 제곱 곱하기 분산 x, vx와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표준 편차는 볼 것도 없겠죠. 그냥 여기다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a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a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양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그마 x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왜? 이 결과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인 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안다면 이거 세 가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됐죠? 끝났어. 그럼 볼까? x의 기대값이 30이고 x의 분산이 9일 때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그러면 기대값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2배 기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3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0.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 분산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놈은 결국 플러스 10은 영향을 안 주고요. 마이너스 2는 제곱이 돼서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 따라서 얘는 4, 9, 3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야? 표준 편차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표준 편차는 그냥 이놈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36이 되고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끝났네요. 됐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문제 풀이까지 그냥 해보도록 하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랬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기대값은 둘이 곱합니다. 10분의 3. 그죠? 둘이 곱합니다. 1. 둘이 곱합니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9에다가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9. 이렇게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분산은요. 우리 재평평제로 가볼까? 그럼 x제곱은 1, 4, 9니까 먼저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자 요거에다가 확률 곱하면 10분의 3이죠.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고요. 9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10분의 18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분의 21이고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얼마? 4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이라는 놈은 재평평제잖아. 제곱의 평균인 10분의 41에서 평균의 제곱인 100분의 19의 제곱이 얼마예요? 우리가 거의 인도급이죠. 19단까지 외우고 있으니까 19의 제곱은 36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100분의 410 빼기 361이 되는 거고요. 얘는 100분의 얼마? 4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 x는 단순히 여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10분의 7 이러면 되겠네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분포표 그립시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왜? 4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럼 우리가 px가 x 이렇게 가질 확률은요. 나머지가 0인 경우는 4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고요. 나머지가 1인 경우는 1과 5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 나머지가 2인 경우는 2와 4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고요. 나머지가 3인 경우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다 더하면 6분의 6해서 1 나오는 거 맞고요. 됐지? 그럼 기대값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그죠? 해볼까? 0, 6분의 2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그 다음에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6분의 9 해서 얼마? 2분의 3이 기대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분산은 우리 뭘로 구해볼까? 이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볼까요? 그거보다 재평평제가 쉬워요. 편차 제곱의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럼 0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고요. 1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는 4분의 9네요. 그죠?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4분의 9 더하기 24분의 2 더하기 24분의 2 더하기 2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24분의 22가 돼서 결국은 12분의 1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시그마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냥 루트 12분의 11 알아서 유리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 다음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상금으로 받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그지? 그러면 둘 다 앞면이 나온다면 우리가 6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500원짜리만 앞면이 나온다면 500원, 100원짜리만 앞면이 나온다면 100원, 둘 다 뒷면이 나온다면 빵원을 받는 거지. 근데 이때 기대값은 결국은 이거 다 4분의 1씩 아닌가요? 확률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대값은 그냥 이거 다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4분의 1로 통분해주면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얼마니? 1200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얼마? 300원의 기대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네요.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일 때 요걸 구해봐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프랙티스에서 요런 거 비슷한 건 풀어봤으니까
이번엔 예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대값 2분의 x 플러스 1은요. 2분의 1의 기대값 x, 그 다음 플러스 1이니까 기대값 x가 10이죠. 그럼 얘는 5 플러스 1에서 6 이렇게 됩니다. 그치? 너무 쉽네요. 그 다음 분산은 2분의 x 플러스 1은요. 플러스 1은 분산에 영향을 못 주고요. x 앞에 개수는 제곱이 돼서 v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4니까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시그마의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요놈의 루트니까 루트 1이겠네요. 그냥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네. 그 다음 1이 적힌 공이 1개, 2가 적힌 공이 2개, 3이 적힌 공이 3개에서 10이 적힌 공이 1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네요.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봐. 전체는요. 55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야. 따라서 P의 X가 X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55개 중에 숫자 X가 적힌 공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당연히 X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결국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요. 뭐야? 시그마. 소위 말하면 X는 1부터 10까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X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5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요. X는 1부터 10까지 X제곱인데 이 X제곱의 합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은 외우라고 그랬죠? 55분의 385고요. 얘는 이꼴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지. 그지? 따라서 요 기대값은요. 여기다 쓸게. 2의 8x 빼기 1이라는 것은 결국 8 곱하기 기대값 x 빼기 1과 똑같으니까 56 빼기 1이네요. 8, 7에 56. 네, 정답은 55. 요렇게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만 한번 이해하면요. 사실 문제 푸는 건 단순 계산입니다. 그것만 알면 이 통계를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